늘 떠밀리듯 살았습니다. 학교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고 쉬고,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 무기력한 일상이 무수히 반복되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질 무렵 문득 나를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타인의 기대와 만족을 위해서, 혹은 생계와 소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절실하게 작가의 삶만을 꿈꿔온 것도 아니었고, 당장 얻어지는 것도 없었고, 회사에 다니며 뭔가를 하기란 꽤나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일이기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내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세상의 기준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뭔가를 할 때도 나를 위해 하고, 쉴 때도 나를 위해 쉬고, 나를 위해 떠나고, 나를 위해 삽니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여 얻은 첫 결과물입니다. 나를 위해 쓴 이 책이 때론 당신을 위한 책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지랖을 부린다면, 당신도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 대신 당신을 위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위하는 삶을 살기를.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하다 작가님의 나를 위해 하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론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속마음과는 다른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지낸다면 온전하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결국은 또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이렇게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소소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조금 더 단단해진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었다. 권선징악으로 가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엄마는 항상 먼저 내 것을 양보하며 살라고 하셨고,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예절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늘 착했다. 친구들에게도 잘 맞춰주는 착한 친구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고,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취직을 하고 계약을 할 때도, 이직하면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야근하고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할 때도, 나는 마냥 하하 웃는 늘 착해 빠진 예스맨이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다. 친한 동료와 연봉에 대해 이야기 나눈 어느 날, 실력도 경력도 내가 더 위였고, 업무량도 내가 더 많았는데, 동료의 연봉이 더 높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쩌면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아, 착하게 살지 말걸. 대대로 물려받아온 그 착함이라는 굴레를 내 선에서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나를 등쳐먹으려는 이들에게 발톱을 세웠다면, 덜 착했다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게 이런 결심을 해서 아쉽지만, 이제 나는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잃지 않고, 의식적으로 나 자신과 나의 노력, 내 시간을 귀하고 아깝게 생각하려 한다. 내 권리를 알아서 포기해주는 착한 예스맨은 이제 없다.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착한 것이 아니듯, 얌체, 여우, 이기적이라고 불리는 내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행동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니까. 항상 웃을 필요는 없다.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었다. 학생일 때도, 알바할 때도, 취직 후에 직장에서도 모두와
잘 지내며 분위기를 맞췄다.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다. 엄마와 선생님은 내가 잘 웃으며 집안 분위기와 교실 분위기를 좋게 만들 때마다 칭찬해줬고, 그래서 나는 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항상 웃지는 않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리액션을 위한 웃음을 줄이게 되었다. 내가 리액션을 멈춘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경력이 좀 생기게 되니 회사 사람들은 업무적인 용건 외에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았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심심하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업무용 미소를 지을 일이 없어졌고, 거기에 적응되니 점차 편안해졌다. 방청객 모드로 웃는 대신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친목을 위한 사적인 대화가 아닌 일을 위한 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다. 정말 사회인이 된 기분이었다.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다. 분위기고 남의 생각이고 난 애써 웃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수식어들은 회사 생활을 돕기보단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 모두와 좋게 지내고 상사와 사이가 좋으면 날 더 좋게 보고 승진도 빨리 시켜주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 꽤나 억울하다. 진작 알았으면 쓸데없는 감정 노동 안 하고 일에나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자이든 타이든 내가 스스로를 방청객 모드에 가둬둔 것이 속상하다. 착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다. 그저 그들처럼 할 일 하고 할 말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웃지 않아도 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껏 가면을 쓰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다독여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도 공감의 글을 통해 어떤 일이든 나를 위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